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부터 영상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독서 파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처음엔 인문예술 분야의 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인문예술 분야의 글은 글에 담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관점을 파악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또 구체적인 현실과 작품들을 연계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죠. 이렇게 인문예술 분야의 독서를 하게 되면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인간을 이해하며 또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삶에 대해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술적인 소양, 그러니까 예술적인 안목, 교양 이런 것들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인문예술 분야 중에서도 예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술 분야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르누아르, 삶의 기쁨을 노래하던데요. 르누아르는 삶의 기쁨을 노래하다? 이 사람 화가인데, 삶의 기쁨을 그림으로써 표현한, 화가네요. 그러니까 작품에 생기가 넘치고 삶의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잘 그려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낙관적인 사람이란 것을 제목만 보도 알 수 있겠네요. 자, 머리말 부분인데요. 여기 19세기 중후반이라 되어 있네요. 이런 숫자가 나오면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게 잘못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택지에.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됐는지 이런 것도 살펴볼 수도 있겠고요. 자, 19세기 중후반 프랑스에서는 어떠냐? 고전적이고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는 사실주의의 아카데미즘이 예, 거기서 벗어나 어떻다고 자유로운 화풍의 미술운동이라는데 그게 인상주의입니다. 그럼 앞에 체크했던 것하고 자유롭다 인상주의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피사로, 모네, 드가, 시슬레, 르누아르가 있는데요. 인상주의 화가들 열거하고 있네요. 우리는 그 중에서 르누아르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르누아르의 출생도 나와 있고요. 그림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박하고 성실했다, 장인 정신 있다, 예술 작업에 임하는 자세도 드러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이고 정돈된 삶을 살았다는 르누아르의 삶의 태도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 카페, 공원, 거실, 무도회장 등 마치 골목길에서 마주칠 것 같은 일상생활과 사람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대요. 르누아르의 작품의 주요 소재들이죠. 그런 그 작품의 예로 첫 번째 예가 피아노 치는 두 소녀입니다. 예시가 계속 쓰입니다. 이 작품 미완성작인데요. 배경에 거친 붓터치 그리고 여백의 정경 부분 이 부분에 앞에 있는 아니다. 배경에 거친 붓터치와 여백이 앞쪽에 있는 두 소녀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고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어준대요. 그리고 두 소녀의 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배경에 수상쩍 붓터치는 어여쁜 소녀들 앞에 펼쳐지 미지의 세계를 향한 순수한 꿈의 선율을 들려준다.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글쓴이의 감상이죠. 봅시다. 글쓴이는 이렇게 르누아르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이런 감상을 보였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시나요? 사람마다 감상은 다르니까요. 어쨌든 소녀들에 비해서 이 배경이 확실히 좀 더 붓터치가 보면 좀 거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녀들이 좀 더 돋보이는 것 같고 색채도 굉장히 밝죠. 생기 넘쳐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꿈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입니다.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년이에요, 소녀. 지금 이 그림에 대해서 지금 상세히 묘사하고 있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에 대한 글쓴이 감상도 나와 있는데, 사랑스러운 소녀가 있고, 굉장히 생기가 넘치고, 이 소녀의 존재 자체가 생의 예찬이래. 삶을 찬양한다. 다른 말도 삶의 기쁨이요. 같은 표현이겠죠. 굉장히 싱그러운 젊음이 느껴진대. 또 글쓴이의 감상입니다. 이런 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화병의 꽃. 자,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생의 찬미, 생의 애찬 같은 말이죠. 삶을 찬양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글쓴이 감상이 드러나고요. 그 꽃병에 보면 꽃이 엄청 화려하게
화려하죠. 뭐 꺾어질 것 같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활짝 펴있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했는데요.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듯 애정어리 붙었지로 알록달록 채색한 솜사탕과 같고 뭐뭐듯 같고 뭐 지규법이 쓰였죠. 그 중에서 그러니까 비유 중에서도 지규가 쓰였고 풍성하고 푹신한 느낌을 받는데 글쓴이 감상이 또 드러납니다. 삶 속에서 항상 기쁨과 긍정을 찾으려 하는 르누아르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데 르누아르의 삶의 태도와 좀 반대되는 게 바니타스, 인생 무상. 그러니까 인생이란 덧없다라고 생각하는 하풍이 바로 바니타스인데요. 꽃도 언젠간 지겠죠. 그래서 바니타스는 꽃이 막 지고 있는, 그래서 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굉장히 그런 그림을 그렸다면, 슬퍼 보이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면, 그런 화풍이었다면, 르누아르는 반대로 어차피 질 꽃이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해서 그래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우리가 죽겠죠. 근데 그걸 걱정해서 전전긍긍하기보다는 그 살아있는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야자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르누아르는 인생 무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즐겨라. 그래서 낙천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르누아르의 인생관입니다. 낙천적이죠. 그 다음에 맺은말 좀 볼게요. 그림은 영혼을 씻어주는 환희의 선물이어야 된다. 그림은 환희의 선물이어야 된다 했어. 환희, 그러니까 기쁨, 뭐 행복, 즐거움과 연관돼 있겠죠. 그림은 행복이자 기쁨이어야 되고 즐거움을 줘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영혼을 씻어줘야 된다. 고통스러운 영혼을 달래주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위로하는 거여야 된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옆에 날개 문제 해결되죠. 그래서 르누아르는 그림을 통해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르누아르의 예술관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낙관적이고 낙천적인데요. 하지만 그가 밝고 행복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을 체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분하죠.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켜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일생을 평온하고 아름답게 살았다. 그런 사람이 낙관을 얘기하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들죠. 야, 너 너무 고생 안 해봤으니까 부모 잘 만나서 잘 살았으니까 세상 아름답겠지. 하고 안 이롭게 느껴지는데 이 사람은 르누아르는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천과 낙관을 얘기한다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관이 훨씬 돋보이는 거고 이 사람 정신적으로 엄청 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힘들었던 순간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그림은 그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삶의 의미였다. 곧 자신이 가장 깊은 고통을 겪었기에 그는 진정한 행복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했는데요. 고통과 행복 가지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여기 잘 생각해보면 여기 진정한 의미가 있죠. 왜 고통을 느껴보지 않으면 우리 행복을 알 수가 없어요. 행복만 계속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게 진짜 행복할까요? 고통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이 행복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작품을 좀 찾아볼게요. 미리 찾아놨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정호승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정호순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시를 보면요, 여기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이 시에 드러난 삶의 태도랑 그렇죠?
잠깐만. 자, 이 부분, 그 르누아르의 삶의 태도. 그러니까 글쓴이의 그 관점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슬픔을 겪어봐야 기쁨도 알 수 있다. 고통을 겪어봐야 행복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이쿠야. 또 뭐가 있을까요? 천상병의 귀천 한번 해볼게요. 이 시 많이 들어봤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살아있던 그 순간을 소풍이라 생각하고 이제 하늘로 돌아갔을 때 나 살았던 그 순간 너무 즐겁고 행복한 소풍이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에게 천산병의 생애를 보면요. 그 군사정권 때 엄청난 고문을 당해요. 고문 때문에 고생을 받고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삶을 소풍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서 르누아르의 그 낙천적 태도와 이 부분 낙천적인 인생관이랑 좀 맞닿아 있지 않나요? 그런 것까지 좀 연관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